오늘은 향후 국내 조선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현 시점에서 걱정이 많은 드라이 벌크선 시장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탱커와 마찬가지로 벌크선 역시 신규 주문이 사라지면서 현재 벌크선 오더북은 8.13%에 불과한데 올해 말까지 배송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는 2.5%에서 3%까지 낮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주요 조선사 즉 한국, 중국, 일본의 생산 캐파가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의 솔롯이 굉장히 타이트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내년에는 97%, 2025년에는 87%, 2026년에는 80%까지 가용성이 줄어들면서 빡빡한 상황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벌크선 전체 말고 크기별로 구분 지어보면 각 상황이 어떨까요? 먼저 100K급 이상을 보면 케이프 사이즈랑 블록을 볼 수 있는데요.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균 선령은 10년으로 상대적으로 젊다는 걸 알 수 있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선령이 젊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 철거되는 선박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그 이후 연도를 보면 훼손되는 선박들이 인도되는 선박들 수에 한참 못 미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신규 주문 역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기존의 선박들의 선력만 높아지는 거고 이런 선박들로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파나막스에서 오버 파나막스까지를 포함하는 중형 벌크선 박통계인데요. 마찬가지로 평균 선령은 11년이지만 2016년 이후 의미 있는 폐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량 역시 갈수록 급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본 대형 벌크선과 마찬가지로 기존 선박들의 선력만 높아지고 신규로 인도되는 선박은 없으니 결국 환경 문제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요가 증가할 때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으니 운임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현재 벌크선은 공급보다도 중국에서의 수요 문제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요 공급 논리 부문에서 어느 한쪽은 확실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벌크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요 부문만 잘 체크하시면서 동향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살펴볼 메인 내용인데 바로 탄소 포집 기술 얘기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 단순히 수소 같은 산업에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되면 조선사들이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연가스를 그린 텍소노미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죠. 그런데 결국 EU에서 천연가스를 그린 텍소노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1kWh의 전력량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을 270g 이내로 배출해야 하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면 천연가스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탄소 포집 기술이 조선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은 유황이 적게 나오지만 탄소 배출로 보면 일반 선박들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LNG 추진선은 긴 시계열을 두고 개발해야 하는 영역이 아닌 암모니아나 수소 추진선이 나오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탄소 포집 기술이 고도화되면 LNG 추진선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다시 모으는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LNG 추진선에 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암모니아나 수소 추진선으로 선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LNG 추진선을 건조하는 조선사들에게도 수혜가 되지만 LNG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기자재 회사들도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LNG 추진선의 탱크는 LNG 운반선보다는 작지만 보통 LNG 추진선 5척을 수주하면 LNG 운반선 1척을 수주받는 실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LNG 운반선은 전 세계에 600척 정도 되지만 이에 반해 LNG 추진선으로 교체가 가능한 선박은 얼추 계산해도 1만 척이나 되기 때문에 이 배들의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 것이죠. 즉 LNG 운반선 매출에 더해
LNG 추진선 매출이 더해지니 본행제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매출 업사이드가 크게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LNG 추진선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는 암벽을 너무 오래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주를 많이 받아도 물리적인 공간 제약 때문에 건조하는 척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삼성중공업만 하더라도 육상에 3개 그리고 바다에 5개의 도크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선박을 건조하면 8km나 되는 암벽에 배를 붙여서 나머지 공정을 완성합니다.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대략 24척 정도를 붙여서 건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LNG 운반선만 모두 암벽에 붙일 수는 없는 게, LNG 선의 암벽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선박들은 대개 2-3개월이면 끝나는 걸, LNG 운반선은 최대 10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이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두고 작업을 하되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다른 선박들을 섞어서 회전율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LNG 추진선은 효과적인 옵션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사 그리고 LNG 기자재 업체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크선의 공급 부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조선사들과 탄소 포집 기술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